멜버른의 국제공항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여행객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며 공항 내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안내 방송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체크인 줄에 서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스타 선수 손흥민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그는 그저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였다. 낡은 배낭 하나를 맨 채 검소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특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차분한 태도와 미소는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었다. 바로 그의 옆줄에는 루카스 핸더슨이라는 이름의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루카스는 멜버른에서 잘 알려진 기업가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한 인물이었다. 비싼 양복과 광택 나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 찬 고급 시계는 그의 부후를 과시하는 듯했다. 루카스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을 훑어보는 시선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항상 의식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체크인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자 루카스는 자신의 앞에 있는 손흥민을 유심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는 손흥민의 옷차림과 낡은 배낭을 보며 속으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생각에는 이런 초라한 외모의 사람이 자신과 같은 퍼스트 클래스 줄에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다. 저기, 당신 혹시 줄을 잘못 선 거 아닌가요? 루카스가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맞게 섰습니다. 루카스는 그의 대답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글쎄요, 퍼스트 클래스는 좀 비싼데 이런 곳에서 있으려면 꽤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손흥민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깜빡였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티켓은 문제 없습니다. 루카스는 그의 태도에 약간 당황했지만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배낭을 메고 다니는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보다는 이코노미 쪽에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의 말은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배낭이 제 자리를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선택한 자리에 만족합니다. 루카스는 손흥민의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약간의 짜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질문에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하자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한 손흥민은 자신의 여권과 티켓을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그의 이름을 확인한 후 즉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그의 티켓을 발급했다. 손 선수님, 귀국 준비를 도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루카스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그가 누구인지 바로 떠올릴 수는 없었다. 손흥민은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다시 미소를 지으며 짐을 정리했다. 그의 태도는 변함없이 침착하고 겸손했다. 루카스는 손흥민이 떠난 뒤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손흥민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다. 평범한 승객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방금까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깨닫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루카스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손흥민의 태도와 자신의 무례함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는 조용히 체크인을 마친 뒤 자신의 비행기를 기다리기 위해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소박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비행기는 방금 호주 멜버른에서 서울로 여행을 시작했다. 1등석은 널찍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유명하지만 이날 분위기는 금세 긴장되었다. 루카스 핸더슨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옆에 앉은 손흥민을 쳐다보며 불편한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의 낡은 배낭과 편안한 옷차림이 눈길을 끌었고 이내 그는 손흥민에게 비꼬는 어조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도 여기 앉을 수 있는 지경이 됐어요. 요즘 1등석 티켓은 싸요? 루카스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에는 손흥민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루카스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화가 나거나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고 그저 차분한 미소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티켓 가격이 정말 떨어진 거겠군요.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루카스는 그의 담담한 태도에 불쾌함을 느꼈다. 그는 주변 승객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을 느끼자 목소리를 높였다. 그 오래된 배낭은 어디서 구했어요? 무료로 받았나요? 아니면 벼룩시장에서 샀어요? 그의 목소리는 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모두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를 막으려 직접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부 승객들은 상황의 불편함을 느껴 고개를 돌리거나 귀를 조용히 가리는 몸짓을 취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루카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 백팩은 꽤 오래된 제품이지만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애착이 큽니다. 가치는 물건의 외관이 아니라 사용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의미가 있었다. 루카스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금세 다시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런 곳이 아니라 그들 수준에 맞는 자리로 가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코노미석 좌석이나 말이죠. 루카스가 손흥민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손흥민은 차분하게 웃으며 어디에 앉든 내 행동과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태도는 주위 승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 사이에 승무원이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루카스의 불편함을 감지하고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루카스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손흥민을 가리키며 승무원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합니다. 1등석 승객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의 말을 들은 승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물러섰다. 그런데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루카스의 태도에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중년의 한 남성이 살짝 고개를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보는 건 안타까운 일이군.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루카스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분명했다. 루카스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손흥민에게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공항에서 일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짐을 들고 다니는 직업이었나? 그 배낭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그의 말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거의 모욕에 가까웠다. 하지만 손흥민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루카스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사람의 가치가 그의 직업이나 소유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당신도 그걸 깨닫길 바라요. 그의 말에 주변 승객들로부터 작은 박수와 갈채가 터져나왔다. 일부 승객들은 손흥민의 태도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루카스는 얼굴이 붉어지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분위기는 점차 진정되었지만 손흥민의 말과 태도는 승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승객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의연함과 인내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루카스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날았지만 내부에서 발생한 작은 사고로 인해 모두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 기내의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승무원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기내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고유한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루카스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고 그가 소리를 낮추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손흥민을 흘겨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봐요. 당신 같은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다니 정말 웃기네요.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된 건가요?
그는 비꼬는 투로 말을 던졌다. 주변 승객 몇몇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색한 침묵과 약간의 시선 교환은 루카스의 말이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음을 나타냈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고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이어폰을 정리하며 루카스를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러나 루카스는 그 침착함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점점 더 도발적으로 변했다. 아, 혹시 축구 선수라도 하시나 봐요. 그럴싸하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진짜 유명한 선수들은 이렇게 볼품없는 가방은 안 메고 다니던데. 루카스는 손흥민의 낡은 백팩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그 순간 승무원이 트레이를 들고 다가왔다. 손님들, 이제 기내식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각 좌석을 돌며 손님의 요청을 받아 적고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메뉴를 골랐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평온하고 겸손했으며 승무원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눈이 커지더니 갑자기 얼굴에 놀란 기색이 떠올랐다. 혹시 손흥민 선수 아니세요? 그녀는 기쁜 목소리로 물었다. 주변 몇몇 승객들도 그녀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손흥민은 약간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의 대답은 진심 어린 감사로 가득 차 있었고 겸손한 태도는 승무원의 얼굴에 더 큰 미소를 머금게 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아들이 선수를 정말 좋아해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항상 챙겨보는데 손님이 뛰는 팀의 스타 플레이어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대화는 곧 주변 승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퍼스트 클래스의 다른 승객들은 속삭이며 손흥민을 쳐다보았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흥민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였다. 하지만 루카스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처음에는 그 대화를 듣고 흥미를 느끼는 듯 했으나 점점 표정이 굳어지며 당혹감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는 눈길을 피하며 손흥민이 유명 인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듯 머뭇거렸다. 그동안 자신이 계속해서 무시하고 비웃었던 사람이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세계적인 축구 스타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머릿속은 정리가 되지 않는 듯 보였다. 승무원은 손흥민의 팬임을 밝히며 그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다. TV에서 보던 바로 그 선수라니 믿기지 않아요. 이번 시즌에도 정말 멋진 활약 보여주셨죠. 특히 그 결승전 골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손흥민에 대한 관심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 승객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 혹시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는 살짝 당황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물론이죠. 하지만 다른 승객분들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고 승객들은 그의 배려심에 감동한 듯 보였다. 한편 루카스는 점점 조용해지며 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애써 관심 없는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서로 얽혀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그가 계속 조롱하고 비웃었던 대상이 알고 보니 세계적인 축구 스타라는 사실에 루카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자책했다.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손흥민에 관한 대화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손흥민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고 승객들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루카스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속으로 결심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어떻게든 사과해야 해. 하지만 그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결국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손흥민 선수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몰라보고 너무 무례하게 굴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때로는 서로를 오해할 수도 있는 법이죠. 그의 대답은 루카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했다. 루카스는 손흥민의 관대한 태도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이 경험을 통해 루카스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손흥민의 겸손과 배려심은 그를 깊이 반성하게 만들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승객들은 다시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루카스에게 이 비행은 평생 기억에 남을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 분명했다. 비행기 내부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었다. 사람들은 손흥민에게 조용히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의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는 주변 승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사이 루카스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이유를 스스로 찾으려 애쓰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때 비행기 한쪽에 앉아 있던 노인이 입을 열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고들 하잖아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다른 승객들도 공감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축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태도는 승객들의 마음을 더욱 감동시켰다. 루카스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목을 몇 번 가다듬고 나서 손흥민을 다시 바라보았다. 저는 이전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그의 말을 묵묵히 듣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대하려면 저를 알 필요도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그의 말에 주변 승객들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부모님께 배운 교훈을 공유하며 겸손과 사려 깊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가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흥민아,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루카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흥민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서서히 번졌다. 승객들도 자연스레 자신들의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를 얻은 듯했다. 비행기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손흥민의 존재는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타이틀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감동을 주는 한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시간이 지나 비행기가 착륙을 앞두고 있자 루카스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손흥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분에게 무례하게 굴다니.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변화를 만드느냐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의 말은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같았다. 승객들은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 자신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행기는 천천히 하강하며 착륙을 준비했다. 희미한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 나타나자 승객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올리버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손흥민과 나눈 대화와 그 전에 보인 자신의 행동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결심하듯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손흥민 씨, 오늘의 일이 제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행이 당신에게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위에 착륙하고 승객들은
서로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몇몇은 손흥민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거나 사진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출구를 통해 나가며 공항 도착 게이트 쪽을 향해 걸어갔다. 팬들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는 환영 인사를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을 어깨에 둘러맨 채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하듯 천천히 주변으로 사라졌다. 이번 비행은 모든 승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루카스에게는 잊지 못할 교훈의 시간이 되었다. 사람을 첫인상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보여준 겸손함과 관대함은 그가 단순히 축구장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인성과 품격을 갖춘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그날 이후 루카스는 오래된 편견을 버리려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대려했었다. 사람들의 가치를 외형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이 가진 진정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그저 차분하게 자신이 할 일을 하던 축구 선수 손흥민과의 짧은 대화였다. 그렇게 이번 비행은 한 사람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왔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다.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함을 다시금 깨달았고 이는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작은 시작이었다.